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느끼는 피로함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잠을 푹 잔 것 같은데도 개운하지 않고 허리가 찌뿌둥하고 무릎이 굳은 듯한 느낌. 어제 먹은 음식이 아직도 소화되지 않은 것 같고 배는 부른데 기운은 없고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한숨이 먼저 나오는 요즘.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라고요. 그 말 100번 맞는 이야기이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쩌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몸이 점점 예전 같지 않네. 이런 게 다 나이 탓이겠지. 하지만 그 말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몸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지도 몰라. 그 신호를 무시하면 점점 더 무겁고 느려지고 결국엔 후회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의외로 아주 익숙한 존재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요. 그거 김치 담글 때나 무침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식초는 너무 당연하게 주방 한켠에 놓여있는 조미료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식초가 단순한 조미료를 넘어서 자연이 준 가장 강력한 건강 도구라는 사실을 확인해 드릴 것입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의 삶에서 이 식초 하나만 잘 써도 몸의 리듬이 다시 살아나고 장기적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 조금만 시간을 내어 이 대본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초의 기본 기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신맛을 내주는 것, 방부 역할을 해주는 것, 식욕을 돋우는 것. 이 정도는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식초는 이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작용을 우리 몸에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식초는 몸의 대사를 촉진시키고 피를 맑게 하며 위와 장의 활동을 돕고 혈압을 낮춰주고 심지어는 체중 감량과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만능 자연 발효 식품입니다. 특히 50세 이후 우리 몸이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며 겪는 수많은 증상들 피로 부종, 복부 비만, 소화불량, 당 수치 상승, 고혈압, 고지혈증 등 이 식초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를 올바르게 알고 제대로 고르고 꾸준히 섭취한다면 이 많은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집중할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중장년 이후 특히 50대에서 70대 사이의 연령층에서 식초 섭취가 더 중요할까요? 가장 먼저 혈당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식사를 하면 당분을 흡수하고 그 당분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느려지고 혈당은 쉽게 오르고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공복 혈당이 110에서 125 사이인 상태를 당뇨병 전 단계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중장년층 인구의 약 30%가 이 범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식사 전에 식초를 마시면 당이 천천히 흡수되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를 가진 환자들이 하루 2회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신 결과 식후 혈당이 25%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당이 안정되면 인슐린 저항성도 완화되고 이로 인해 체내 염증도 줄어들게 됩니다. 당뇨를 이미 앓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경계선에 있는 분들에게도 식초는 매우 중요한 관리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가 볼까요? 지금 내가 평소 먹는 식초는 어떤 식초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투명하고 맑은 액체. 시중에서 흔히 파는 2리터짜리 플라스틱 통. 그 식초는 대부분 합성 식초일 가능성이 큽니다. 합성 식초는 말 그대로 화학적으로 만든 초산에 물을 섞고 향과 색을 첨가한 것입니다. 맛은 식초 같지만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마셔야 하는 식초는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천연 발효 식초는 사과, 감, 현미, 블루베리, 포도 등 자연 재료를 발효시켜 만들어진 식초입니다. 이 식초는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유기산, 효소, 생균, 항산화 물질을 생성하며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을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맑고 투명하기보다는 약간 뿌옇고 병 바닥에는 침전물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침전물이 바로 마더라고 불리는 발효균 덩어리입니다. 이 마더는 식초에 살아있는 생명력이며 이 마더가 들어있는 식초야말로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는 식초입니다. 그러니 식초를 고르실 땐 꼭 병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정제수 무첨가, 천연 발효, 무향료, 무감미료라는 단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혈당 조절 외에도 식초는 체중 감량과 복부지방 감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이 잘 찌고 특히 배와 옆구리에 살이 붙는다고들 하시죠. 예전처럼 활동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근육량도 줄어들고 대사도 느려지다 보니 하루 3끼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보기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같은 위험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식초의 역할이 커집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은 지방의 합성과 축적을 억제하고 이미 쌓여있는 지방을 연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체중이 70kg에서 90kg 사이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루 2스푼의 식초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12주 후 평균 2kg에서 4kg까지 체중이 줄었고 복부 지방량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허리 둘레도 3cm에서 5cm 정도 줄어든 사례가 있었고요. 물론 식초만으로 살이 빠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식초는 몸의 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식욕을 조절하고 식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식사를 줄이지 않고도 식욕을 안정시키고 군것질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피로 회복 효과입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건 중장년층의 대부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유는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체내에 쌓여 배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젖산은 운동을 하지 않아도 스트레스나 만성염증, 혈액순환 저하 등으로도 생성됩니다. 이때 식초가 가진 구연산과 유기산이 젖산을 분해하고 몸속 노폐물과 함께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로 피로가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지며 활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특히 하루 2번 따뜻한 물에 식초를 타서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아침, 피로, 저녁 무기력이 줄어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초는 또한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식초 속의 아세트산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의 흐름을 개선하며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과 유럽의 공동 연구에서는 고혈압 환자에게 8주간 식초를 매일 섭취하도록 했더니 평균 6에서 9포인트 정도 수축기 혈압이 낮아졌다고 보고됐습니다. 게다가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건강 지표가 모두 안정되면 당연히 면역력도 올라가게 됩니다. 식초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항산화 성분이 세포 노화를 억제해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면역력이 올라가면 당연히 감기도 덜 걸리고 염증성 질환도 줄어들고 일상 피로도 덜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식초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가장 궁금하시겠죠? 자, 지금부터는 가장 실용적인 내용입니다. 그동안 식초의 효능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마시면 가장 좋은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식초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마시면 오히려 속을 자극하거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섭취 시기, 희석 비율, 빈도수, 몸 상태에 따른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섭취 시기입니다. 식초를 가장 효과적으로 마실 수 있는 시간대는 하루 중 2번입니다. 첫째는 아침 식사 직후, 둘째는 저녁 식사 후입니다. 왜 이 시간이 좋으냐면 공복에는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와 연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가 예민하신 분은 식사 직전에 드시는 것보다는 식사 후 20분 이내에 드시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다음은 섭취 방법입니다. 절대 식초를 원액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식초는 강한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원액으로 마시면 위점막과 식도를 자극할 수 있고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물 200ml에서 300ml의 식초 한 스푼 약 10ml를 넣어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섭취 빈도와 기간입니다. 하루에 1회에서 시작해서 점차 2회로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첫 주는 저녁 식사 후 1번, 둘째 주부터는 아침과 저녁 2번으로 늘리는 방식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실제 건강 지표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따뜻한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것이 흡수도 빠르고 위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속이 예민하신 분들께는 미지근한 물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시니어분들의 사례를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사례 1. 63세 남성, 복부 비만, 혈압 경계치. 식사 후 식초 1스푼을 물에 타서 하루 2회 3개월간 섭취. 허리둘레 4cm 감소, 체중 3kg 감량, 수축기 혈압 138에서 124로 안정화. 사례 2. 70세 여성, 공복 혈당 118, 104로 하락. 운동은 하지 않고 식초 섭취만 유지, 식후 더부룩함도 사라지고 변비 완화. 사례 3. 5. 18세 여성, 갱년기 이후 피로 누적. 식초 섭취 시작 후 아침 피로 감소, 소화 개선, 장 건강 회복. 이처럼 식초는 약이 아닌 음식이지만 습관이 되면 약보다 더 지속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줍니다. 단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처음 며칠은 마시시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버티면 그 다음은 몸이 먼저 식초를 찾게 됩니다.
피로가 줄고 속이 가볍고 몸의 밸런스가 바뀌는 걸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꾸준히 식초를 섭취하기로 결심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는 어떤 식초를 고를 것인가? 입니다. 식초의 선택은 단순히 브랜드나 맛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효능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시중에는 수십 종의 식초가 판매되고 있고 그중 상당수는 건강 효과와는 전혀 무관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초는 크게 합성식초와 천연 발효식초로 나뉩니다. 합성식초는 에탄올알코올에 화학적으로 초산을 넣고 감미료, 향료, 색소 등을 첨가한 제품입니다. 주로 2리터짜리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담겨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식초는 음식 맛을 내기 위해 쓰이는 조미료로는 충분하지만 건강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마셔야 하는 건 천연 발효식초입니다. 천연 발효식초는 사과, 감, 포도, 블루베리, 현미, 오미자 등 천연 식재료를 발효시켜 만들며 이 과정에서 유기산, 효소, 생균, 항산화물질, 아미노산 등이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구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라벨 체크 포인트는 다음 4가지입니다. 천연 발효라는 문구. 성분표나 앞면에 천연 발효식초, 과일 발효식초 등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제수 무첨가. 식초의 주성분이 정제수가 아닌 발효 원액 100% 또는 그에 가까운 비율이어야 합니다. 무향료, 무감미료, 무색소. 불필요한 첨가물이 없는 식초가 몸에 자극이 덜하고 흡수가 좋습니다. 침전물 마더의 존재 여부. 병 바닥에 떠다니는 것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마더머더라 불리는 살아있는 발효균으로 식초의 핵심 성분입니다. 오히려 그 마더가 있는 식초가 고급이고 효능도 뛰어납니다. 또한 유리병 포장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병이 산화를 막고 식초의 성분을 더 오랫동안 유지시켜줍니다. 보관은 서늘하고 햇빛이 들지 않는 곳 혹은 냉장 보관이 가능하다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은 유통기한과 관련된 팁입니다. 천연 발효 식초는 유통기한이 길지만 개봉 후에는 최대 6개월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래될수록 향과 산도는 더 강해질 수 있으나 효소나 생균의 활력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봉 후에는 매일 꾸준히 드셔서 자연스럽게 소비하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제부터는 식초를 음식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에 타서 마시는 것 외에도 식초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샐러드 드레싱, 올리브유, 레몬즙, 발효식초, 꿀 한 작은 술을 섞으면 몸에도 좋고 맛도 풍부한 드레싱 완성. 국이나 찜 요리에 한 스푼. 국물 요리에 식초를 아주 소량 떨어뜨리면 감칠맛이 살아나고 소화도 쉬워집니다. 냉국초, 무침, 오이 무침 등. 특히 여름철에는 입맛을 살려주고 피로를 해소하는 데 탁월합니다. 목욕물에 한 뚜껑. 전신욕이나 족욕 시 물에 식초를 타면 피부의 산도 균형을 맞춰주고 피로를 푸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식초는 단순히 마시는 것을 넘어서 삶의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건강 습관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루 한 잔의 식초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Q. 위험이 있어도 식초를 먹어도 되나요? A. 공복은 피하고 식후에 미지근한 물에 희석해 드시면 무리 없습니다. 위상과 다형은 의사 상담 후 시작하세요. Q. 혈압약이나 당뇨약 먹고 있는데 식초와 같이 먹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식초는 음식이지만 약물 복용자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병행 가능 여부 확인 바랍니다. Q.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더 효과가 있나요? A. 절대 아닙니다. 하루 2회 한 스푼씩이 적정선입니다. 과다 섭취 시 오히려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Q. 식초는 꼭 비싼 걸 사야 하나요? A. 가격보다 성분을 보세요. 발효 원액 비율, 마더 여부, 무첨가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단숨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아주 작은 잘못된 습관들이 5년, 10년 후에 내 몸을 병들게 합니다. 반대로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를 매일 쌓으면 그것이 내일을 바꾸고 1년 후에 몸을 지키고 10년 후에 삶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 필요한 건 거창한 운동도 값비싼 영양제도 아닙니다. 그저 식사 후 물 한 잔에 식초 한 스푼을 섞어 마시는 것. 그 사소한 한 잔이 혈당을 낮추고 피로를 풀고 체중을 줄이며 심지어 마음까지 바꿉니다. 처음엔 낯설고 시고 어쩌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한 개월만 꾸준히 해보시면 내가 왜 이걸 이제야 시작했을까?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작은 결심을 하신다면 그 몸은 분명히 보답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어 한 병의 천연 발효 식초를 꺼내시고 물 한 잔을 따라 식초 한 스푼을 섞어 마셔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 이막을 여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